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자, 우리 췌장암은요, 1기 환자들 중에서도 1심 미만인 1기 초 환자를 제외하고는 1기조차도 사실은 완치율이 20% 아래이기 때문에 치료 성적이 너무 안 좋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병원 치료만 바라보고 갈 수 없는 암이 사실 췌장암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완치료 세팅이 중요한데 이 췌장암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조건 항염 치료를 염두하고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췌장암에 있어서 이 항염 치료라는 게 도대체 뭔지, 어떤 치료들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췌장암은요, 염증이 너무 심한 암이에요. 그러니까 암 자체가 염증 덩어리다 생각하셔야 되는 암인데 이 염증이 어느 정도냐면은 흘러내릴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CT 사진을 보면 이 췌장암은 다른 암하고 좀 다른 특이점을 가진 게 뭐냐면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보통은 임파선 전이가 있으면요, 임파선이 있는 그 자리에 동그랗게 이 임파선이 커지는 양상으로 암 전이가 일어나는데 이 췌장암은 여러 사람들에게서 어떤 양상이 나타나냐면 마치 임파선 자리에 암이 흘러내려서 쌓인 것 같은 그런 모양들을 자주 보여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 자체가 사실 흘러내릴 정도로 염증이 심하다. 자, 그래서 우리 1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수술 먼저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도 복강내 전이가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내가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수술 전날도 암 자체가 그 안에서 염증이 흘러내리고 복강내 전이가 있을 수 있는 암이 바로 췌장암이고, 자, 그래서 요즘은 1기 환자들 수술할 때 외과 선생님들이 어느 경우는 방사선 치료 먼저 한 5번 하고 하자는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 이유는 이 외과 선생님들도 이게 너무 염증이 심하니까 방사선으로 주변에 오히려 섬유화를 더 만들어 놓고서는 딱딱하게 하고 치료를 해서 염증이 흘러내리는 위험도를 줄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정도로 이 염증이 심한 암이 췌장암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완 치료로 너무 중요한 거는 내가 수술을 앞두고 있든 항암을 앞두고 있든 수술을 하고 난 뒤든 염증을 줄이는 보완 치료가 같이 들어가는 게 이 췌장암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췌장암에서 이 항염 치료가 어떤 게 있는지 크게 6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일 중요해요. 고압산소 치료. 이 고압산소 치료만큼 강력한 항염 치료는 없다. 자, 수술 전이든 수술 후든 항암 치료 중이든 정말 필요한 항염 치료 중에 하나가 이 고압산소고요. 자, 두 번째, 고용량 비타민C. 비타민C는 제가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항염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이제 주사 치료제잖아요.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C 췌장암 환자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상 임상도 있고 안전성, 유효성에 관련해서 입증된 결과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활성형 비타민 D 파리카시톨 치료. 자, 이 비타민 D도 췌장암 주변에 염증을 낮추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이 파리카시톨 치료제 이걸 고려할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이 파리카시톨과 함께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란 약은 암세포의 이제 자가 포식을 막기 때문에 암세포 주변에 암세포가 파고드는 그 염증 상태를 줄여주는 데 중요한 약이거든요. 그래서 파리카시톨과 함께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또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란 약입니다. 다섯 번째, COC 프로토콜, 여기서 메트포민이라든지 스타틴 계열의 이런 약들도 주변의 항염 작용을 위해서 필요한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도 그렇고 COC 프로토콜 약도 그렇고 췌장암 치료하는 가운데에서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되는지 잘 선택하고 안전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췌장암을 진단받으면 한번 꼭 상담을 받을 만한 게 뭐냐면 면역세포 치료 관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면역세포 치료라는 거는 NK나 NK T세포 치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뮨셀을 이야기하는데 이 면역세포 치료를 췌장암 환자들이 사실은 많이들 하세요. 근데 누가 언제 사실 많이 하냐면 4기 환자분들이 마지막에 다급한 마음에 많이 하세요. 자, 그런데 4기 환자들이 거의 마지막에 할 때는 혈액 수치도 좋지 않아서 체열하기도 어렵고 치료 효과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 치료는 사실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치료의 가장 초기 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면역세포 치료는 내 면역세포를 배양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내 면역세포가 일단은 건강할 때 체열을 해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이라든지 항암 전에 미리 체열을 해두고 그리고 이 이후에 표준 치료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들어가게 세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암을 하면 할수록 피검사 결과는 더 안 좋아지고 빈혈 심해지고 혈소판 낮아지고 백혈구 수치 낮아서 체열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면역세포 치료는 암 진단받고 초기에 면담하고 치료 세팅을 해두는 게 꼭 필요하다. 자, 오늘 제가 췌장암 환자분들 항염 치료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표준 치료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이 염증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가둬두는 것, 끈적끈적하게 붙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진단받고 나서 처음에 세팅을 잘하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한 치료가 이 췌장암 보완 치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췌장암 환자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고요.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진단 초기 또는 중기라도 지금 세팅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제대로 다시 세팅을 하고 표준 치료에 맞춰서 보완 치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췌장암 환자분들도요, 이제 3기, 4기여도 좋은 치료 성적으로 가는 분들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대로 보완 치료 잘 세팅하고요. 암 치료 꼭 성공합시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